노다지 썰전. 오늘은 음,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이죠. 인텔리안테크의 실적 기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다각화라던가 또 대규모 수주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확실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랄까 조금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024년에 그 스타링크 여파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 또 순손실까지 기록했던 점을 쉽게 넘길 수는 없죠.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같은 이런 위험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과연 인텔리안테크가 발표한 그 실적 기반 성장 전략,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겁니다. 네, 제 낙관론의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저궤도 위성 LEO라고 하죠.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인텔리안테크가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상용 안테나가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육상용, 항공용, 그리고 군용 안테나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죠. 특히 그 원웹 그리고 아마존과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지상기지국 안테나 계약을 맺었고요. 또 파나소닉과는 409억 원 규모의 항공용 안테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텔레셋 같은 다른 주요 저궤도 사업자들과의 계약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성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요. 경쟁사인 스타링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저궤도 위성통신용 게이트웨이 인프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스타링크를 제외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상업용 시장에서는요, 아직 공시되지 않은 확정 물량까지 합치면 총 수주 잔고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연매출의 한 40% 정도를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매출 30% 성장과 함께 확실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규 수주 성과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 요소들을 저희가 간과해 주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 카이퍼와의 게이트웨이 계약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장 내년 2026년 2월이나 6월 이후의 물량은 아직 협의 중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 3분기 게이트웨이 실적 성장세를 보면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파나소닉과의 항공 분야 계약은 이게 2027년에서 2028년은 되어야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력 사업이었던 해상 부문은 여전히 그 스타링크와의 경쟁이 좀 노출되어 있고 또 1분기,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도 부담이고요. 결국은 그 특정 고객, 특히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네, 사업 다각화의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 육상 부문,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쓰는 터미널이나 지상국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올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해상 부문의 부진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인텔리안테크가 차세대 기술인 평판형 안테나로의 시장 전환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텔레셋뿐만 아니라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신하는 D2D 시장에 진출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새로운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미 해군 등에 납품하는 군용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도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육상과 게이트웨이 쪽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겠죠. 아마존의 2세대 게이트웨이 물량 확보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이고 텔레셋이나 SES 같은 다른 고객사들의 매출이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고요. 국내 방산협력권들, 한화나 육군 관련 사업들도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내후년,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당장의 기여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다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이 평판형이나 게이트웨이 안테나 개발에 대규모 연구 개발, R&D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자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동시에 제2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생산 효율성,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년 2026년에는 영업이익률 OPM이죠, 이게 8에서 9%, 그리고 내후년 2027년에는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군용 제품은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수익성 개선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목표하시는 영업이익률 달성은 결국 꾸준한 매출 성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게이트웨이 물량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이게 수익성 개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한 스타링크와의 경쟁이 계속되는 해상 사업에서 평판형 안테나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선박 조난 및 안전 시스템, GMDSS 장비를 출시하는 이런 방어 전략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쟁 환경을 보면요. 인텔리안테크의 강점이 더 뚜렷해집니다. 사실상 스타링크를 제외하면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실제 납품한 경험, 이 레퍼런스를 가진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경쟁하던 코보엠세콤 같은 회사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해상, 육상, 평판형, 게이트웨이, 군용까지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군과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안테나를 찾을 때 인텔리안테크를 외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이 점이 저는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레퍼런스는 중요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안테나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이게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상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 계약이 앞으로도 계속 잘 이행되고 또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일반적인 교체 주기가 보통 한 5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고려하면 현재 수주가 아주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경쟁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 시장을 선점한 효과와 또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 이걸 통해서 분명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육상, 게이트웨이, 군용 부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적이 부진했던 경험이라던가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만만치 않은 시장 경쟁 등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성장성을 꾸준히 증명해 나가는지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인텔리안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